우리나라의 남도 쪽에 가보면요, 프랑스 누구 셰프가 와서 담가 놓고 가는 장 뭐 이런 거 엄청 많고, 심지어는 영국 런던에서는 김치 국물 있잖아요, 빨간 거, 그걸 가지고 김치 주스라고 판매하는 것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정작 한국 사람은 그거를 사서 못 마시겠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뭐가 달라요? 저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경제사회학부의 문정훈 교수입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연구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들마다 먹는 방식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마시는 것도 다르죠. 왜 다를까? 그게 지구가 다 정하는 겁니다. 환경이 다 정하고 기후가 다 정하는 거죠. 술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지중해 쪽을 가보시면 여름이 굉장히 건조합니다. 햇빛이 굉장히 좋죠. 과일들이 굉장히 당도가 높겠죠. 특히 포도라고 하는 작물은 여름에 건조하여야지만 잘 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그 지역에 술로 자리를 이제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지구를 다시 반바퀴 돌려서 동아시아로 와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여름에 장마라고 하는 심하게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물을 아주 좋아하는 작물, 그게 뭘까요? 바로 쌀입니다. 그러니까 쌀을 활용해서 술을 만들게 되겠죠. 쌀을 이제 당화시켜서 발효시키면 나오는 것이 바로 막걸리고요. 얘를 걸러내면 청주, 약주가 되고, 불을 떼서 증류하게 되면 그게 소주인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구황 작물을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뭐 감자라거나 고구마라거나 이런 데 다양한 이 작물들을 가지고 술을 빚은 다음에 막 증류를 해서, 게다가 그 동네 날씨가 춥겠죠.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알코올 도수를 올리겠죠. 그게 보드카입니다. 사실 이 보드카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중국의 북쪽은 이제 수수를 가지고 고량주를 만들죠. 그리고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 쌀로 만든 게 소주고, 이어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날씨가 조금 혹독한 측면이 있는 나라들이 조금 이렇게 증류를 해서 좀 독한 술을 마시죠. 기후가 이 모든 것을 사실은 결정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럽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서쪽으로 올라가서 뭐 브레타뉴라거나, 그다음에 2차 대전 때 뭐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노르망디라거나 이런 쪽은 대서양을 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포도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대신 사과 농사가 잘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고 사과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프랑스 아니더라도 이 사과를 가지고 술을 만듭니다. 시드르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나라이지만 비슷한 기후 특성을 갖고 있는 스페인의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이 사과를 가지고 술을 만드는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시드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 바다를 건너가면 바로 영국이 있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사과를 가지고 술을 만드는데, 이 술의 이름이 사이더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사이더의 기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각 나라들마다 보면 음식 섭취에 있어서 그 지방을 어디서 섭취하느냐 연구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진 음식이 많았는데 보통은 깨에서 뽑아낸 참기름, 들기름, 이런 식물성 기름이 한국인들이 주로 섭취하는 지방이었죠. 반면에 이제 중국 가면은요, 뭔가 음식 맛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이제 받으실 텐데, 물론 식재료도 이제 다르지만 중국 음식은 튀기는 음식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고급 튀김류는 땅콩 기름으로 튀깁니다. 땅콩류 특유의 그 향이 있거든요. 또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유럽으로 가보면요, 프랑스의 이제 파리에 있는 이제 식당들을 보면요, 버터를 많이 씁니다. 빵에도 당연히 버터를 얹어 먹고요. 근데 차를 타고 파리에서 남쪽으로 쫙 내려오잖아요. 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론 지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버터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올리브유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남쪽으로 이제 지중해 쪽으로 와서 뭐 스페인이라거나 이탈리아라거나 이쪽 지중해 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올리브유가 이제 주요한 지방의 섭취원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동네 가가지고 버터를 빵에 올려 먹으면 조금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떤 측면에서는 다 기후가 모든 걸 다 결정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인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와인이랑 뭐가 다르지라고 하지만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은 매우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다르냐 그러면 와인의 어떤 그 다름은 때루아가 결정을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때루아는 뭐냐? 와인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부르고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캐톨릭 수도승들이 굉장히 많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시토회라고 하는데 평생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이제 믿었던 분들이세요. 열심히 예수님의 피인 와인을 만들었죠. 근데 이분들이 계속 포도 농사를 짓고 이 포도를 가지고 이제 와인을 이제 만들고 미사를 올리고 하면서 알게 됐는데, 여기 이쪽 언덕에 있는 포도로 만든 와인이랑 이쪽 언덕으로에 있는 와인이 맛이 다르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알게 됐죠. 왜 그럴까 분석을 해봤더니 얘가 태양을 바라보는 각도가 조금 다르니까 포도가 달라지고 와인의 맛이 달라지네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들 다 기록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당대 최고의 지식이었던 거죠. 그 개념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때루아라고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토양과 기후, 바람, 습도, 약간 동남쪽을 봐야지 포도의 당도가 더 올라가고, 날씨가 너무 더우면 산미가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와인이 오랫동안 보존이 되지 않고, 이 작물의 표현형에 영향을 주는 이런 모든 환경이 바로 이제 때루아이고, 이것이 만들어내는 그 다름을 즐기는 것이 사실은 와인을 이제 즐기는 그런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한국 음식이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는 반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찬이라고 그러면 사이드 디시는 여기저기 다 있는 거 아니야? 우리의 이제 밥상에서는 반찬은 사실은 사이드 디시의 역할이 아닌 거죠. 잘 생각해 보면 한국 음식은 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을 놓고 그다음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다 반찬인 거죠.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 반찬 문화에 어릴 때부터 이것을 느끼지 못한 외국인들은 반찬이 쫙 펼쳐지는 걸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내가 김치를 먹고 나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좌뇌를 돌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조합을 알잖아요. 밥 먹고 나면 김치 먹고 나면 매우니까 밥을 먹거나 좀 덜 매운 걸 입을 한번 씻어주고, 그리고 매우면 국물 한 숟갈 떠먹고, 우리가 매운 반찬 먹고 또 매운 반찬 또 먹고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고민 없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옵니다. 쫙 펼쳐져 있는 것에서 내가 내 주체적으로 이 조합을 해서 만들어 먹는, 이게 한국 음식의 아주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한식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하나가 반찬도 있고 밥도 있지만 찌개를 포함한 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국물을 뜨겁게 써도 먹고 차갑게 냉국으로도 먹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국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요. 너무나 이렇게 국물을 우리가 좋아하다 보니까, 예컨대 마라탕 같은 경우 원래 국물을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국물은 사실은 소스의 역할만 하는 거고 안에 건더기만 건져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중국에서. 근데 우리는 이 국물을 하면서 다 마시는 또 그다음에 요즘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일본을 많이 가시는데요. 일본에 가면 이제 냉소바집 이렇게 드시고 나서 갑자기 남은 소바 요 국물 요거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 사람입니다. 그분. 원래 이 쯔유는 마시는 그 국물이 아니라 소스의 개념이거든요. 물론 일본 사람들 그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바로 드시지 않고 물에다가 희석시켜서 이렇게 드시거나 하시는 건 있는데, 이걸 그냥 다 드셔야지 식사가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거의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한국 음식 K푸드가 해외로 많이 이제 수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이야기도 나온 지 몇 년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냉동김밥, 만두, 또 이제는 김치는 정말 글로벌 푸드가 돼가지고요. 심지어는 영국 런던에서는 김치 국물 있잖아요. 빨간 거, 그걸 가지고 김치 주스라고 판매하는 것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정작 한국 사람은 그거를 사서 못 마시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미슐랭 셰프라고 그러면 실력 있는 셰프, 창의적인 셰프, 이런 이제 대명사가 됐는데요. 정말 많은 미슐랭 셰프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도 한국에 많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도 쪽에 가보면요, 장독대 보면 프랑스 누구 셰프가 와서 담가 넣고 가는 장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김치도 지금 공부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중국 음식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민 자체가 많았고, 미국에 있는 차이니즈 뷔페라고 하면 어딜 가도 맛이 다 표준화되어 있죠. 아주 가성비 시장,
을 이제 중국 음식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일본 음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스시라거나 아니 회, 사시미라고 하죠,를 먹는 걸 보고 굉장히 야만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일본의 경제적 성장과 일본의 여러 문화 컨텐츠들, 뭐 애니메이션이라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외로 이제 나가면서, 그래서 일본 음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고급으로 지금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한국의 음식이 지금 해외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문화 현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식이라고 하는 음식이 그 자체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라거나 이러한 것들이 다 결정을 한 것이지 내가 결정한 게 사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뭐냐면 문화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먹고 있는 저 음식이 뭘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먹는 걸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단순 노출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꾸 그것이 한국의 컨텐츠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불확실성이 내려가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 이 그것을 먹고 있으면 그 음식마저도 좋아지는 할로 이펙트라고 그러죠. 후광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번 먹어볼까? 나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요. 이분들이 한식을 직접 만들어 먹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러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의 형태의 것들이 그 나라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슈퍼마켓이라거나 마트라거나 주요한 매대 위에 올라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 냉동김밥이 그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냉동고에 넣었다가 그냥 꺼내서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먹다 보면 야 조금 제대로 먹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면 제대로 된 한식당이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냉동김밥으로 시작했지만 아마 이제 그 지역에는 제대로 된 김밥을 마는 한국식 그 김밥집이 확산되지 않을까. 식당에 가서 갓 조리한 한국의 방식의 식재료와 이 장을 가지고 이제 만든 한식을 즐길 수 있는 한식당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어떤 식문화와 한국의 식문화가 결합돼서 현지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김으로 싸면서 하는 브리또라거나, 그러면 그들이 한식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제대로 된 한식 재료를 그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식재료 공급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세 박자가 갖춰져야 된다. 그래야지 한식이 그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그분들이 다양하게 즐겨보고 결국에는 야, 이 맛있는 거를 한국에서 진짜 어떻게 먹지?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즐기고 그래서 관광까지 이어지는 이런 큰 그림이 하나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